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오늘 살펴볼 데이터에 대한 건 어떤 거냐? 바로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제가 데이터를 살펴보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배달의 민족 말고도 이 Attention Insight라는 툴을 같이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취업까지 그리고 데이터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ttention Insight라는 사이트를 들어오시면 이 아래 부분에 스크롤 내려보시면 바로 이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자, 약간 다르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웹페이지가 있어요. 자, 웹페이지 말고도 우리에게는 앱이라는 게 있죠. 앱을 통해서도 이따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웹사이트를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웹사이트를 이렇게 사용하겠지만 실제로 웹사이트를 사용하고 나서 그게 데이터로 이동되기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러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웹사이트를 그냥 사용만 하겠지만 실제로 이 웹사이트를 분석해주는 이런 도구들이 존재해요. 그럼 이 도구들을 활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 상단은 0%, 그 다음에 여긴 20%, 그 다음에 0% 존재하고 12% 이렇게 화면별로 퍼센트가 존재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는 또 어떤 거냐? 바로 우리가 클릭할 수 있는 텍스트나 기능들에 따라서 사용자가 얼마만큼 사용하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웹사이트 보시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클릭하시는 그리고 가장 많이 검색하시는 웹사이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네이버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네이버에 맨 처음에 이렇게 화면이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렇게 URL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도 존재하죠. 그럼 여기에서 다양한 기능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해요. 메일도 있고 카페, 블로그, 쇼핑,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런 팝업 같은 거, 그리고 뉴스, 그리고 옆에 있는 광고, 날씨 부분도 존재하죠. 그럼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오늘 가장 많이 클릭한 기능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한 기능들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럼 먼저 이 검색어 창을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책 추천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했어요. 그냥 엔터를 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검색어 버튼을 클릭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버튼에 대해서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퍼센트가 매겨질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사람들이 이걸 몇 퍼센트 클릭할 수 있는지 네이버 자체적으로는 이걸 데이터로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위에 이렇게 상단에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존재하죠. 이것도 하나하나 다 데이터로 수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엔 당연히 보이지 않겠지만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파워 링크, 광고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옆에 보이시는 연관 검색어, 이것들도 다 추천이 되는 거예요. 네이버가 그냥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데이터를 먼저 파악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 URL, 이 화면, 흔히 말하는 이 화면 구성이라고 하죠. 이 구성을 계속해서 바꾸는 거예요. 네이버가 발전할 수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행동한 그 데이터에 따라서 발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파워링크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밑에 네이버 도서가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 추천 관련 인기 주제 둘러보기, 책 추천 관련 브랜드 콘텐츠, 책 베스트셀러 순위, 책 베스트셀러, 그 다음에 도서 인플루언서 콘텐츠. 자,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대학생 책 추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저는 대학생 책 추천을 검색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대학생 책 추천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다는 뜻은 무엇이냐? 책 추천이라는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이 평소에 대학생 책 추천이라는 검색어를 많이 입력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특히, 또는 대학생이 아니신 분들도 책 추천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어떤 책을 많이 읽는지 또는 어떤 책들을 많이 추천하는지 검색을 많이 한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위로 올라가 보면은 파워링크, 광고가 있죠. 그렇다는 뜻은 이 책 추천이라는 검색어를 통해서 네이버는 이 광고를 가장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즉 네이버도 광고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광고가 가장 첫 번째 네이버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 검색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네이버 도서가 되겠죠. 왜냐하면 두 번째에 있으니까요. 네이버가
블로그가 특정 검색어를 여러분들이 검색했을 때 그걸 그냥 배치를 해놓지 않다란 뜻이에요. 다 생각을 하고, 근데 생각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통해서 구매를 많이 하는지 또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검색을 많이 하는지 그걸 통해서 이 순서대로 배치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 블로그가 어디에 있나 볼까요? 자, 여기 블로그가 아니죠. 광고가 나와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블로그는 이 책 베스트셀러 순위 이 네 번째부터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책 베스트셀러 또는 책 추천 관련된 블로그를 발행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 베스트셀러 순위를 키워드로 잡고, 또는 책 베스트셀러 이 순위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블로그에 글을 발행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는 책 추천이라는 검색어를 검색했죠. 그럼 여러분들의 글도 책 베스트셀러 순위에 맞게끔 여러분들 블로그 글이 이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블로그를 만드시거나 유튜브를 시작하실 때 단순히 동일한 특정 검색어를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에 나오는 다른 검색어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이버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검색어 또는 어떤 키워드를 상위 노출로 잡고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많이 검색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셔야 되세요. 자, 책 베스트셀러 순위가 있었고, 자, 두 번째는 책 베스트셀러. 이것도 하나의 키워드란 뜻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도서 인플루언서 콘텐츠. 이거는 인플루언서 분들의 콘텐츠가 이렇게 모아진 장소네요. 그럼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인플루언서 분들은 과연 어떤 키워드를 활용하여 책 추천 블로그를 발행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 인문학책, 갓생, 신간도서, MZ 트렌드, 장편소설, 그 다음으로 대학생 책 추천이 나왔어요. 대학생 책 추천이 우리가 그냥 검색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이 대학생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네이버에서 많이 쓰인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데이터가 어떤 분포로 나와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아까 제가 배달의 민족 말씀드린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배달의 민족 앱을 지금 켜보시면은 이렇게 스크린샷처럼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배달의 민족 어플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버튼 또는 어떤 기능들을 가장 많이 활용했는지, 그걸 통해서 배달의 민족도 이 퍼센트가 다 정해진다는 뜻이에요. 데이터에서.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이용하고 주문 내역, 그 다음 마이 배민 이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아래 화면 보면은 이 네 가지 기능들이 대표적으로 있죠. 이 기능들이 대표적이 있다라는 뜻은 여기에서 데이터가 많이 뜬다라는 뜻이에요. 이 데이터 퍼센트가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볼 때도 그 어플리케이션의 기능들이 허투루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상위 노출 검색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도 이 기능들을 이렇게 배치해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실속 있는 알뜰 배달, 그 다음에 제주문율 높아요, 주문 전 쿠폰 받기.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첫 번째로 나왔죠. 이렇게 나왔던 이유도 바로 상위 노출, 즉 데이터가 여기에서 높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쪽 분야에 취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니면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활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기능들이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지, 이게 중요해요. 가장 처음으로 어떤 기능들이 나오는지 꼭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걸 기록해 놓고 특정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기능들이 맨 처음에 나온다라는 걸 생각을 해두시면 여러분들 면접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될 수 있고 상위 노출, 블로그와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도 데이터에 대해서 더 재밌고 쉬운 예시를 갖고 와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